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국 연준 위원들도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대공황과 함께 달러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썸네일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죠. 데드캣 바운스란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른다는 말로써 주가가 떨어지고 한번 반등을 할 때 죽은 고양이가 떨어질 때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일시적으로 한번 튀어오르고 다시 전저점 이하로 쭉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원이 표시된 지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요. 실제로 2008년 미국 증시에서도 데드캣 바운스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우스 커서 잘 보이시죠? 2007년 말 서프라임 사태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한 차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지점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달러를 표시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함께 표시드린 것입니다. 그럼 달러를 데드캣 바운스에 적용을 하면은 달러는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는 게 되겠죠. 2008년도 경제위기 때 달러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달러 인덱스 진정이 바로 이 시점, 이때처럼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시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은 2008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는 1929년 세계 대공황과 지금의 사태를 비교하면서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이번 혼란기에 집을 마련하시고 금은 자산의 일부분 들고 가시고 주식은 나쁘게 보고 있진 않지만 변동성이 크니 재테크 초보자분들은 조심하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아이디는 가리고 몇 개만 보겠습니다. 댓글에 대한 저의 답변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꽤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중립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 아주 참고로만 봐주세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반등 50% 회복은 대폭락 때 다 나왔던 부분인데 이 정도 위기에 50% 이상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주식 수익 50%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 50% 회복은 나왔습니다.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응만 잘하면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가가 50% 이상 올라간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Not bad. 제가 신이 아닌데 미래의 주가를 어떻게 예상하나요? 대응할 뿐이죠. 두 번째 댓글입니다. 조금 길죠?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중국이나 유럽 신흥국들은 기초 체력이 좋을지 의문임. 누구 하나 괜찮은 놈이 없음. 달러는 강세가 될 것 같긴 한데 주가 크게 반등할 것 같지 않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댓글입니다.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일본 모두 다 괜찮은 놈이 없습니다. 당분간 달러 강세가 꺾이진 않겠죠. 왜냐고요? 그놈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놈이 완전히 죽어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거라 봅니다. 그 전까지는 연준에서 돈을 풀면서 달러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주가는 크게 반등할 것 같지 않더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바닥에서 50%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재테크 초보자분들은 조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쉽게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가장 일리가 있습니다.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이분이 제 영상을 가장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멈춤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랙님 동영상 정말 열심히 챙겨보는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달러 풀리니까 잘 될 거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러 풀리니까 잘 된다라. 저는 그만큼 중앙은행에서 역대급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위기가 터진 후에 양적 완화를 시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위기가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에 질적 완화까지 하면서 더한 것도 준비 중입니다. 일드캡, MMT도 할 기세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돈을 뿌릴 기세입니다. 지금 실물 경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연준의 대응력을 봤을 때 금융에서 문제가 생기는 위기는
어떻게든 막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미국의 연준만 나서서는 될 일이 아니고 유럽, 일본, 중국 여러 중앙은행에 국제 공조가 있어야 하고 사우디, 러시아와 감산 합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할 거라 봅니다. 2008년 경제위기, 2015년 유가 하락 시기에도 이러한 국제 공조는 늘 나왔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힘을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고 하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 차례 주가는 30% 빠지겠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재테크 초보자분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애매한 시기에는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커피 한 잔으로 즐기는 블랙 멤버십 가입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버 라벨은 주기적인 멤버십 전용 라이브와 날마다 장전, 장마감 시황을 들을 수 있고, 골드 라벨은 추가적으로 실시간 시황 진단과 재테크 스터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 라벨은 더 추가적으로 저의 관심 종목 공유, 저의 포트폴리오 공유, 일주일에 한 번 특별 전용 영상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라 망할 거다. 달러만 사자. 부동산 주식은 다 팔자. 제가 2019년도 3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때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었죠. 부동산은 그 이후로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투자하신 분들이 꼭 지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접히죠? 자, 여러분의 생각도 접어보세요. 플렉서블하게요. 이리 접었다 저리 접었다. 양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물 문제가 금융 문제로 번지는 것을 미국 연준에서는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동산, 금, 주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 투자 자산은 항상 미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리고 바뀌어가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연준 위원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는 긴급 연준회의를 포함해서 2차례 연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에 대한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의사록이란 연준회의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내렸으며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그럴싸한 경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 전망은 그놈이 얼마나 퍼지느냐,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 상황이 2020년 하반기부터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0년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next year, 2021년이 되어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놈에 따라 달려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이 재밌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약해질 거라 했습니다. 즉, 올해 경기가 좋아지든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아지든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물가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럼 연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낮은 물가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풀 것이다. 끝까지 돈을 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풀어도 물가 상승이 낮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연준은 달러의 타락, 화폐 가치 타락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러를 그만큼 믿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연준의 의사록은 매우 깁니다. 길어요. 지금 보세요. 엄청 길죠? 제가 이걸 다 해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사록은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시카리 연준 위원은 최악의 전망, 미국 경제 셧다운 18개월 이어질 수도 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준의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2021년까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놈의 불길이 다시 살아난다. 확산이 다시 되고 또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악순환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되풀이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놈이 죽어야 되고 또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볼까요?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시점과 카시카리 발언이 이어지는 그 시점, 미국 증시는 모두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참 이상하죠? 연준 위원들조차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실적을 보겠습니다. 미국 S&P 500에 상장이 된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할 전망이고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20%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은 17.3배로 갑니다. 10년 평균 PER이 15배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는 매우 고평가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미국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미국 나스닥 지수는 3.95% 급등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오르고 연준 위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도 주가는 오르고 참 이상합니다. 기업의 실적, 실물 경기를 보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유동성의 상황, 또한 그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주가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아직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놈이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산유국의 갈등이 유발되었고, 그리고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고 신흥국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연준에서 지금까지 시장에 푼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 축소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건 후 유동성 축소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오직 저점 매수자만 들고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악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폭락을 바라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다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추후 조정이 오면 분할 매수에 나서서 함께 수익을 걷어갔으면 합니다. 물론 데드캣 바운스가 무조건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추후 증시가 일시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될 때 그때 나오는 악재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일지 결정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에서 돈을 꾸준히 풀면서 뒷배를 봐주고 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서도 보셨듯이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할 기세입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연준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든요. 오히려 시장의 악재가 잠잠해지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유동성의 축소 이슈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 인덱스가 어렵다, 원달러 환율을 설명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을 들고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0원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뭘 기다릴까요? 미국 주식을 살 준비를 해야죠. 지금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를 예수금 형태로만 들고 계시고 향후 미국 증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씩 담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주식은 초보자분들이 건들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로만 봐주세요. 참고요. 저는 주식이 오른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의 회사채 매입 발표가 나왔던 3월 22일 그때가 주가의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 주식은